우리 모두는 적폐입니다. 우리가 조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르지 않아 집을 샀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윤미향을 비판했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대라는 이유로 적폐가 되었고, 우리는 북한을 비판했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해서, 코인을 해서 우리는 적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작 전에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르지 않아 집을 샀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윤미향을 비판했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대라는 이유로 적폐가 되었고, 우리는 북한을 비판했기 때문에 적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해서, 코인을 해서 우리는 적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폐인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세월호에 촛불을 들었던,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우리는 이제 현재 와서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와서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폐가 되고 역사 경험이 모자란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분들도,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적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적폐 청년인 제가 감히 청년들이 왜 이제 와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현재 한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그분들이 괜히 또다시 2차 가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왜 민주당을 현재 와서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색을 빼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 정권이 북한에게 저자세를 취하며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이 사살되어 그 시신조차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해서 남북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업적을 깨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현충일 기념식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유가족분들을 자신들의 현충일 기념식 때 초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정확히는 논란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초청하지 않았고, 논란이 되자 발빠르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불리함이 없는 독립유가족분들과 코로나 희생 유가족분들은 초청했으면서도 정작 독립유가족분들과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천안함 연평해전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현 정부의 정치적 계산을 해 초청을 안 하려고 한 현 정부의 태도에 의해서 또 한 번 상처를 입으셨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조차 가해국인 북한에 의해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분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팜플렛을 주며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려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위로와 감사를 받았어야 할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은 또다시 정치적으로 계산된 정부의 행동에 의해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으셨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정부가 한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영선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서해 수호의 날을 추모한다고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한다 하셨습니다. 그 전에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뢰에 의한 침몰이다, 천안함 침몰이 미군 핵잠수함에 의한 것 아니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유가족분들과 생존 잔병분들에게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도 없이 추모를 하는 위선을 보여주십니까? 청년들은 그러한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도대체 왜 하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자신들이 여성을 위한다고 말하던, 여성들과 함께한다고 했던 성범죄자 박원순과 민주당 때문에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 왜 자살했습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살이라는 편한 도피처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살한 박원순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박 장관님, 성범죄자한테 깨끗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 의원님, 기여호소인 단어 사용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2차 가해 아직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보호받았어야 할 피해자분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 상처를 주셨습니다. 사과를 한다면서도 불과 며칠 전에도 박원순이 청렴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범죄 가해자와 그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벌어진 쪽팔린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박영선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영선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감히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권 세대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들 덕분에 민주화를 이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에 와서 그들은 나이를 먹고 기득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며 청년들에게 우리 때는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들에게 맞아가면서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너희는 그런 것도 안 겪어봤잖아. 근데 왜 그렇게 불만야식의 무지한 발언으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을 할 때 너희가 어려서 그렇다, 배고픔을 못 겪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던 그 당시 기득권 세대와 그들이 지금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박영선 후보님의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 경험이 모자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경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평의 전을 알고 추모합니다. 우리는 천안함 북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있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시민들과 나눴던 촛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선거가 왜 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직접 겪은 역사도 직접 겪지 않은 역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부패해버린 자신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 내로남불을 보며 분노하고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박영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성범죄자에게 조문을 갔던 의원들과 2차 가해를 행한 의원들을 선거 캠프에 넣으셨습니까? 불과 1년도 안 된 우리 사회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외면하시는 분이 감히 저희 청년들에게 역사 경험이 모자라다고 비하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이 감히 유권자인 청년들을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를 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가 왜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제2의 박원순, 제2의 오거돈, 제2의 안희정이 나와도 사과보다는 변명을 할 것입니다. 사과보다는 2차 가해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성범죄자를 우리의 수도 서울의 시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투표로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